네, 쉽지 않은 시기에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 이 시간 자소서와 면접을 위한 보이는 문자 그리고 들리는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안광훈입니다. 네, 이 시간의 강의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학생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그리고 귀한 인생의 스토리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스토리들을 자소서나 면접으로 풀 때, 난 내용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문장으로 잘 안 풀리고 글로 써야 되면 또 내가 이걸 면접 때 말로 표현하려면 어려웠던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귀한 내용들,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귀한 소스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이게 그리고 들리게 쓰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나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지금 너무 똑같은 하필 정장을 입고 와서 약간 민망하긴 한데 뽀샵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저는 CBS에서 아나운서를 했었고요. 현재는 경북대학교 뷰티 매니저과에서 스피치 과목을 담당하는 그런 겸임 교수로도 있고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나 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또 세종특별시 교육원 등에서 말과 글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과 글에 대해서 강의할 자격은 좀 충분하다라는 거 자부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좋은 말과 글을 위한 원칙 첫 번째, kiss your sentence. 웬 갑자기 강의에서 키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레오. 키스에서 이제 먹는 것까지 나오죠. 그 세 번째, 고쳐쓰기까지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갖고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한 시간에 담기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원래 제가 각각만 갖고도 두세 시간 이상씩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제일 중요한 내용만 콕콕 에센스로 눌러 담았으니까요. 아마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시면 우리 학생분들이 꿈을 이루시는데 그 자소서와 면접 보시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질문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혹은 자기소개 면접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는 그냥 원래도 잘 써시던데요? 쭉쭉쭉 잘 써시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냥 자기소개 면접 때 앉아가지고 그냥 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막 유튜브, 네이버 이런 거 다 찾아봐요. 자기소개할 때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한번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으시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또는 아직 해본 적이 혹시 없으시다면 난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스스로의 글쓰기, 말하기 능력에 점수를 매겨보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당하게 나 글 진짜 잘 쓰는데? 말 잘해. 그래서 100점 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나는 아까 말했지만 내용은 너무 좋은데 쓰다 보면 어떻게 이걸 글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막상 면접 같은 때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말하면 너무 힘들어, 긴장돼 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말 나 다 자신 있어. 자기소개서도 잘 쓰고 자기소개도 잘해. 말, 글 다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자신이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한 시간만 잘 집중해 주시면 자기소개와 면접 모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과 말을 위한 원칙 첫 번째 드디어 들어갑니다. Kiss your sentence. 이게 뭘까요? 왜 강의를 할 때 저 강사가 키스 이야기를 하죠? 키스. 키스는요 사실 keep it short and simple의 약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옛날에 이근철 씨라는 되게 유명한 영어 강사께서 굿모닝 팝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지금도 프로그램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굿모닝 팝스에서 매일 듣다 보면 나오는 말이 Kiss your English입니다. 제가 그 말을 Kiss your sentence로 바꿨어요. Keep it short and simple. 즉
문장은 짧고 간결해야 한다는 거죠. 글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글을 쓰실 때 한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또 말을 하실 때도 너무 길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 모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쓰면 돼요. 하지만 그때 고려해야 될 거는 그걸 쓰고 말하는 나 자신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나의 자기소개를 읽고 나의 면접 답변을 들을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쓰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좀 큰 기업에 쓰실 분들이라면 인사팀이 있겠죠? 그럼 그 인사팀 담당자는 하루에 몇 개의 자기소개서를 볼까요? 반면에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읽으실 분들은 원래 자기의 다른 일이 있으실 텐데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도 읽어야 됩니다. 그들이 집중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그거를 읽기가 쉬울까요? 너무 그랬으면 좋겠지만 너무 귀한 우리의 내용이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집중하기 쉽지 않고 가뜩이나 내용도 많고 한데 이들한테 잘 읽혀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들 하루에 몇 명의 면접을 볼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같은 직무, 같은 일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은 지루해지겠죠? 조금은 힘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들에게 최대한 들리게 말하는 그 방법이 필요하고 그 첫 번째 원칙이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만연체는 문장을 반드시 나눈다는 겁니다. 만연체가 뭐죠? 만연체가요. 글로 치면 글이나 말이나 마찬가지지만 뭐뭐 합니다 라는 이 다 종결어가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오늘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서 조금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뭐뭐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종결어가 너무 늦게 나오는 경우를 만연체라고 합니다. 글 같은 경우는 보기가 쉽습니다. 한 문장이 그래도 시작됐으면요. 그래도 그 끝이 아무리 길어도 그 다음 문장 안에서는 끝이 나야 돼요. 그 다음 줄 정도에서는 끝이 나야 됩니다. 이것도 길어요. 근데 보면 시작부터 아예 끝까지 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한 문장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연체가 우리말에 좋지 않은 이유는 한국어의 특성 때문입니다. 갑자기 급 국어 시간이 됐는데요. 한국어의 특징은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영어랑 비교해볼까요? 영어는 I love you, 나는 사랑해 너를 해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그 서술어가 앞에 나옵니다. 일단 나는 사랑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랑한다는 게 나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야? 이걸 고민할 필요는 크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은 어떻죠? 우리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나는 당신을 까지 들었을 때 사랑한다는 건가? 뭐 한다는 거지? 뭐지? 근데 이게 더 길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영미야, 내가 오랫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있잖아, 너는 되게 얼굴도 예쁘고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죠. 얼굴도 예쁘고 뭐뭐해서 나 좋아한다는 건가? 아닌가? 좋아한다는 건가? 고백하려는 건가? 끝까지 사람이 이걸 궁금해합니다. 근데요, 당연히 이런 고백의 순간이라면 끝까지 집중하고 기다리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하지만 자소서와 면접은 그걸 읽고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집중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짧게 쓰고 말해야 해요. 주어와 문장에서 주어와 나, 너 같은 주어와 서술어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가 최대한 가까이 있을수록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요. 다음은 미사여구는 필요하지 않다. 미사여구가 뭐죠? 보통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또는 무엇을 했다고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걸 잘 해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과 학생회 활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할 때 이 굉장히 잘이라는 말이 미사여구입니다.
물론 잘했다라는 말은 필요하죠. 근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잘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잘했습니다. 이러한 미사여구들은 문장만 길게 만들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자기소개서나 면접 모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주관적인 나의 내용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잘했다라는 기준이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잘한 거.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이게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수치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과학생활을 하기 전까지 과학생회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한 60% 정도 됐는데 제가 이런저런 행사들을 개최하면서부터 과 친구들의 참여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를 주어준다면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뒷받침이 되죠. 근데 그냥 이거를 제가 학생을 맡기 전까지는 학생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제가 맡고부터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만 복잡해지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수식어를 조금 더 멋있게 할까? 그래서 막 문학적인 표현을 찾습니다. 소설, 시 그런 것들 보면서 막 태양이 이렇게 지면서 붉은 이런 표현들, 이런 수식어들 필요 없습니다. 자소서는요, 여러분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그 깊이가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면 돼요. 요즘 고백 같은 것도 사실 막 이런저런 미사역을 붙이면 어디 시나 소설 이런 거 갖다 쓰면 오글거린다고 하죠. 물론 진심이 담겨있는 내가 만든 표현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고백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여구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해주세요. 다음, 문단의 개념을 이해하고 쓰자. 다시 돌아온 국어 시간입니다. 문단 뭔가요? 그냥 문장들 여러 개 묶여있는 한 뭉텅이가 문단일까요? 그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모였어. 이제 길어 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러시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단에는 개념이 있어요. 문단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한 문단에는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 글을 쓰실 수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BTS는 세계 최고의 가수다 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BTS를 내가 좋아하게 된 이유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 1, BTS가 최고의 가수인 이유 1, 본론 2, 최고인 가수인 이유 2, 본론 3, 최고의 가수인 이유 3, 그다음 결론, 그래서 BTS는 최고의 가수다. 이런 식의 글을 쓰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벌써 5문단이 나왔죠. 그러면 각 문단, 본론 1에 BTS가 세계 최고의 가수인 이유 1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문장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유 1, BTS의 노래에는 철학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철학적인 게 담겨 있는데 이건 다른 아이돌 노래에 없는 깊이이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진이 너무 잘생겼다. 이런 내용들이 그 문단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문단을 쓸 때요. 그 문단을 잘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자소서 첨삭을 하고 자소서 강의를 하다 보면 문단이 하나도 나눠져 있지 않은 글들을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됩니다. 그냥 통으로 쓰는 거예요. 최소한 400자, 길게는 1000자의 글을 통으로 씁니다. 그러면 정말 그 이야기가 하나만일까요? 아니죠. 거기에 내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왔고 내 강점과 약점은 뭐고 성장 과정, 그렇죠. 성장 과정 대학 때 한 거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다 나눠져 있어야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문단의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 한 문단에는 하나의 이야기만 있어야 합니다. 다음, 글은 개요에서 완성돼 있어야 한다. 개요 쓰시나요?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지만 글을 쓸 때 물론 저도 가벼운 글들은 인스타나 블로그에 쓰는 글들을 그냥 쭉쭉쭉쭉쭉 써요. 근데
중요한 글들, 내가 어디다 내야 되거나 아니면 그 글을 통해서 돈을 받거나 하는 글들은 절대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보다도 훨씬 더 글을 잘 쓰고 뭐 작가로 활동하거나 평론가로 활동하거나 정말 글 자체로 먹고 사시는 분들 중에 앉은 자리에서 그냥 쭉 써 내려가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글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개요가 먼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글에 어떤 내용들을 넣을지 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 문단 어떻게 시작할 거고 내용 전개를 어떤 내용들을 넣을 것이며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글은 개요에서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건 개요를 쓰고 그거에 글로 옮길 때는 살만 붙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개요에 간단하게 적어놨던 것들에 살을 붙여서 문장을 늘려가야지 거기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글을 쓰다가 개요 없이 쓰다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이 내용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넣어요. 그리고 또 쭉 씁니다. 그러다가 이 내용도 들어가면 좋겠다 하고 쭉 써요. 쓰다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생겼네 하고 다 씁니다. 그 글이 근데 끝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글이 산으로 가 있죠. 네. 시작할 때 중심을 잡고 시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 내용 들어오고 저 내용 들어오고 저 내용 들어오고 하다 보면서 글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시기 전에 특히 자기소개서를 쓰시기 전에 내가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막 완벽한 개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글에 대한 아이디어, 생각은 반드시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 시험 같은 거 논술 가르칠 때도요. 논술 시험 시간이 2시간이면 정말 1시간 동안은 글을 쓰지 말라고 해요. 최소 1시간은 제시문 분석하고 개요한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반의 시간 동안 글을 쓰기 시작해라. 그 정도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요 미리 잘 완성해 놓으시고요. 글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다른 내용이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면 조금 더 짧고 간결한 글을 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과 글을 위한 첫 번째 원칙 Kiss your sentence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쓰셔야 된다. 그리고 말하셔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좋은 글과 말을 위한 원칙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레오. 혹시 지금 배고픈 시간에 듣고 계시다면 갑자기 오레오 간식이 막 당기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오레오 공식 과연 뭘까요? 오레오도요. 되게 보면은 제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이 역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버드에서 글을 쓸 때 이렇게 써라 하고 가르쳐주는 기법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버드의 강의 내용을 배우고 계십니다. 오레오가 뭘까요? 오레오는요. 첫 번째, opinion, 주장, 결론을 제일 먼저 말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reason, 그 내가 주장을 하는, 내가 말하는 왜 그걸 말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다음엔 example, 그 이유를 사례와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들을 통해서 뒷받침해준 후 마지막에 다시 한번 opinion, 내가 이 글을 쓴 그 주장을 강조하거나 그걸 통해서 어떠한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라는 거죠. 네, 쉽지 않나요? 주장, 이유, 사례, 강조. 오레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오레오는 많이들 이걸로 강의를 하시지 않는데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프렙 기법입니다. 프렙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 전 세계 정치인들 중에 가장 말을 잘했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하기 기법인데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얘기할 때 순서가 주장, 포인트 먼저 얘기하고요. 다음, 이유, 리즌, 그 다음 사례, example, 마지막 다시 주장, 포인트. 근데 이거 어떠신가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하나 느껴지시지 않나요? 오레오와 프렙을 비교하면 처음이 오냐, 피냐 이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레오를 보시면 뒤로 한번 가볼까요? 오레오는 O-R-E-O, 그 다음 프렙은 P-R-E-P. opinion, 포인트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국어로 하면은 똑같은 말이 됩니다. 하버드에서 이렇게 글 쓰라고 알려준 기법과
가장 말을 잘했던 정치인인 윈스턴 처칠의 말하기 기법이 결국은 같다면 제가 이 기법을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면접에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지금 만약에 이게 나오고 있다면 카메라로 찍어서 꼭 갖고 가세요. 오레오 프랩 뭔지. 근데 만약에 내가 찍지 못했어, 기억이 안 나 하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글을 쓰실 때 그리고 면접 답변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 제일 먼저 쓰거나 제일 먼저 말하는 문장은 내가 그 질문에서 가장 하고 싶은 답변, 하고 싶은 말이어야 됩니다. 내 답변의 가장 핵심을 제일 먼저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한국인들이요,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은 주장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주장이 끝에 나와요. 제가 재밌는 이해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부터 들으시면서 조금 짜증나실 수도 있는데 참을성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제일 친한 친구의 말하는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광훈아, 내가 어제 소개팅녀를 3번째 만났거든? 근데 브런치 카페가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브런치 카페에 갔어. 브런치 카페에 갔는데 연어 샐러드가 먹고 싶대. 연어 샐러드 근데 가격을 보니까 1인에 18,000원인 거야. 18,000원인데 먹고 싶다 하니까 시켜줬어. 연어 샐러드 2인분이랑 브런치 카페니까 커피도 마셔야 되잖아. 연어 샐러드 2개, 커피 2잔 하니까 내가 점심값에 벌써 한 5만 원을 쓴 거야. 근데 연어 샐러드가 나왔다? 연어 샐러드가 나왔는데 양이 너무 적어. 이것만 먹어도 될까? 하고 일단 먹고 나왔어.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걷다 보니까 썸녀가 배가 고프대. 그래서 길거리 음식을 또 사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날 점심값으로만, 어제 점심값으로만 한 7만 원을 썼더라고. 그래서 나 얘 또 안 만나려고.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을 때 나 얘 안 만나려고 라는 결론을 들으셨을 때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되게 짜증나셨을걸요? 친구였으면 한 대 때리셨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제 주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저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인들이 문화 콘텐츠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영화, 공연, 소설,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막스를 좋아합니다. 제 친구가 의도했던 건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자기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 어제 만났어. 브런치 카페에 갔어. 근데 연어 샐러드가 18,000원이야. 양이 너무 적었어.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나왔더니 길거리 음식을 또 먹재. 7만 원을 썼어. 나 안 만나.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가 원했던 반응은 나 안 만나 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안 만나? 라는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친구의 기대였고 실제로 듣는 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셨죠? 오히려 하나씩 들을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말이 진행될 때마다 기대감이 적어졌죠. 그러다가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는 순간의 짜증. 면접이 그렇습니다. 글도 그렇고요.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문장에 중요한 걸 넣지 않으면 이렇게 읽다가 짜증이 납니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들을 때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니 너 어렸을 때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너 강점이 뭐냐고. 물론 듣다 보면 마지막쯤에는 내 강점이 뭔지 나오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기다려줄 여유가 면접관들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소서를 보는 입사 담당자에게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베리에이션, 어떠한 변화 없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답하고 계신 거죠? 1분, 3분, 이런 10분 이런 것들 들리는 것 같은데 30초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말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은 30초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여서 그렇지 저는 한국에서 이거를 실험해 보면은 한 15초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여러분이 답변을 시작했을 때 최선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30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30초 안에 더 듣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까처럼 기대감이 식고 집중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 왜 면접관은 우리 얘기를 그렇게 안 들어줘?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참 여러 명의 말을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 면접관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나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만 있지 않습니다. 뭐 하죠? 여러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평가해야 되고요. 그러고 여러분 자소서도 읽어보면서 그 다음 질문도 준비해야 되고요.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들려야 합니다. 어떻게 들리게 할 수 있을까요? 오레오 프레베스가 강조하는 거 하나, 주장, 결론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 친구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광훈아, 나 썸녀 다시 안 만나려고.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들으면서 왜? 이제 이게 기대감이 증폭됩니다. 이 친구가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알았어요. 썸녀를 안 만나겠대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 이유들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이 먼저 나와버리면 기대감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 면접 답변, 그리고 자소서 문항의 첫 문장은 무조건 결론, 핵심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강조하고 제가 또 강조해요. 오늘 강의 1시간 동안 참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에도 이미 많은 내용이 나왔고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다 기억해 주시면 물론 너무 감사하겠지만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오레오입니다. 그 오레오를 조금 더 보면요. 쓰실 때, 말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도 되지만 이렇게 질문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자소서를 쓰려고 해요.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전개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강점은 뭐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강점이 뭐지? 내 강점? 이걸로 해봐야겠어. 그럼 왜 내가 그 강점을 말을 하지? 그 이유가 뭐지? 그 다음 그 이유를 쓰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강점으로 잘 활동했던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 하면서 그 예를 쓰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죠. 네. 왜 정리하는 게 또 중요하냐면요. 살짝 넘어왔었는데 오레오, opinion, reason, example, opinion 다음에 제가 여기에 paraphrasing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paraphrasing 뭐냐면 말 바꾸기예요. 처음에도 opinion이 나오고 끝에도 opinion이 나옵니다. 두 번이 반복돼요. 근데 이 두 개의 opinion을 똑같이 쓰시는 것보다는 같은 내용이지만 단어라도 하나, 문장 구조라도 살짝 바꿔주시면 얘 진짜 말 잘하는구나, 얘 글 잘 쓰는구나 이런 느낌을 확 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은? 이라는 질문을 들으셨어요. 이게 자기소개서 쓰실 때나 면접 답변하실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오피니언이죠.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장입니다. 내가 이 면접 답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내 강점 뭐지? 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어. 그 다음 뭐죠? R, reason입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조직이든 일하는 데 있어서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있는 팀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유가 나오죠. 내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을 말한 그 이유. 왜? 나는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뭐죠? 이 example. 내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든 구체적인 예가 있는가? 하고 봤을 때 저희 과는 다른 과에 비해 개인주의가 강한 과였습니다. 그 분위기가 싫었던 저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땡땡이네 밤, 밥양 멘토링 등의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 과방은 가득 찬 학생들로 늘 활기가 넘치게 됐으며 교수님들도 이렇게 하나된 저희 과는 처음 보신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확실한 이그젠플이 들어가 있죠.
원래는 개인주의가 강한 과여서 과 활동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내가 과 학생 활동을 하면서 무슨 일의 밤, 그리고 또 뭐 밥양 멘토링 이런 활동 등의 행사를 기획해서 했다. 그리고 이 행사들을 통해서 과방이 학생들로 늘 활기가 넘치게 됐고 교수님이 칭찬을 해주셨다. 이런 이그젬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자면 좋은 말과 글을 위한 원칙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그거. Kiss your sentence.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고 했죠. 제 관점에서 본다면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막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면에서 이 문장은 100점짜리 문장은 아닐까요? 찾으신 분들 계시나요? 첫 번째, 과방은 가득 찬 학생들로 늘 활기가 넘치게 됐다. 활기가 넘치게 됐다. 아까 제가 미사여구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우리한테는 미사여구 쓰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썼어? 일단 변명을 해보자면 이 표현 말고는 쓸만한 게 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양보와 타협이긴 합니다. 과방이 가득 찬 학생들,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거죠. 과방이 원래는 그렇게까지 차있지 않았는데 행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과방을 많이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거기에 가득 찼으니까 활기가 넘치게 됐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네, 이런 표현들이 있다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은 더 데이터가 있는 게 좋겠죠.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원래 개인주의가 너무 주구장창 대대로 강한 과여서 과방이 다른 과에 비해 작았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학교에 건의를 하셔서 과방을 더 넓은 데로 바꿔주셨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러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활기가 넘치게 됐으며 이러한 타협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협을 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장이 그렇게 좋은 문장이 아닌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걸까요? 어떻게 들리세요? 살짝 깁니다. 네, 긴데요. 왜냐면 이 행사를 통해 과방은 늘 활기가 넘치게 됐으며 교수님도 이렇게 하나 된 저희 과는 처음 보신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며 하면서 이어지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글을 쓰시다 보면, 특히 자기소개서 쓰시다 보면 한 최소 1000자 이상의 글들을 쭉쭉쭉 쓰셔야 되는데 이런 문장을 안 쓰시는 건 불가능해요. 안 쓰시는 건 불가능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가 가장 길어야 되는 문장입니다. 절대 2줄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이것도 좋은 문장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타협볼 정도는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좋은 포인트는 하나 있습니다. 행사들을 하면서 사실은 뭔가 조직을 하나로 만든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었다 라는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기가 힘든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는 그 얘기가 하고 싶어요. 나는 나의 가장 큰 강점이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 조직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써야죠. 쓸 때 그럼 어떤 게 논리적이고 어떤 게 객관적일까? 어떻게 내가 뒷받침할 수 있을까? 최대한 하면은 이런 게 좋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나 된 저희 과는 처음 보신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걸 했어요. 뭐 과 활동도 그렇지만 뭐 내가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알바할 때도 한 번도 안 늦었고 매일 너무 정리도 잘하고 일 잘한다고 점장님이 칭찬해 주셨다. 그 칭찬의 말들을 옮기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포인트는 그냥 교수님이 저희 칭찬해 주셨어요. 점장님이 저 칭찬해 주셨어요. 하면은 별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 말들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칭찬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쓸수록 좀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 됩니다. 그래서 나 어떻게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객관적으로 하라고 하지? 했을 때 나의 이야기를 내가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남들의 이야기로라도 뒷받침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다가 지금 첫 번째 얘기했는데요. 문장이 짧고 간결할수록 좋다는 거. 이것도 100점짜리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쓰실 때 이 정도가 그래 여기까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하실 수 있는 문장이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봤습니다. 진짜 일부러 쓴 거예요. 믿어주세요. 다음. 그래서 ORE까지 왔고 마지막 주장이죠. 저는 조직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인재입니다. 제가 오레오 할 때 마지막 O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간에 갑자기 앞으로 갔다 와가지고 지금 또 약간 머리에서 날아가셨죠? opinion, reason, example, 그리고 마지막 opinion이 나올 때 paraphrasing. 네, 말 바꾸기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시 한번 뒤에 볼까요? 첫 번째 O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O는 저는 조직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인재입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조직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인재입니다. 내용은 같죠. 나는 내가 가 있는 뭐 공동체나 조직이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opinion. 하지만 표현 하나 다르게 하는 것. 제가 속한 공동체라는 표현을 조직으로 바꿨고요.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원팀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문장의 핵심을 얘기해야 되고 주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항상 읽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답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야 돼요. 처음에도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듣다 보면 또 읽다 보면 당연히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쓴 자기소개서니까 너무 소중한 자기소개서니까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꼼꼼히 읽지만 입사 담당자는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들 뭐 SNS로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그냥 쓱 내리는 그 느낌 있죠. 그러면 중간 내용은 사실 눈에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오피니언과 마지막 오피니언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오피니언이 표현이 좀 괜찮게 나왔을수록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글이 그리고 그 말이 많이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를 썼다면 마지막은 조직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다. 약간 원팀이라는 표현. 그래도 저는 국어국문학과지만 하나로 만들 수 있다보다 뭔가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인재다 하면 조금 더 뇌리에 박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opinion, reason, example, opinion 순으로 여러분의 글을 전개해 주시고요. 마지막 opinion은 paraphrasing으로 조금 더 내용을 바꿔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글 그리고 말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좋은 글과 말을 위한 원칙 세 번째입니다. 앞에는 뭐 kiss your sentence, 그 다음에 오레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는 다 쓴 후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국어국문학과 출신이다 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국어국문학과 출신들 그리고 또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글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끝났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는 거죠? 그 글을 쓴 게 끝이 아니라 그 글을 쓰고 나서가 바로 시작입니다. 초고, 제일 처음 쓴 그 원고를 초고라고 하는데요. 초고는 글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그 글을 고쳐 쓰고 고쳐 쓰고 고쳐 쓰고 고쳐 쓰고 하는 그 작업들, 그렇게 해서 나온 마지막 작품을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를 쓰시고 나서 내가 1000자, 또 뭐 400자, 600자, 600자 이 긴 걸 드디어 끝냈어, 끝! 하면서 물론 너무 기쁘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자기소개서를 내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한 번에 얻으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글들, 내가 쓴 자기소개서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그 방법들을 이 시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고쳐쓰기를 위한 팁 첫 번째입니다. 오타를 내거나 쉬운 맞춤법을 틀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네, 어려운 맞춤법은 상관없습니다. 나도 헷갈리고 이 사람도 헷갈릴 만한 맞춤법은 틀리셔도 돼요. 왜냐면 다 국어국문학과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뭐 국립국어원 이나 기자, 아나운서 시험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실 거면 당연히 어려운 맞춤법도 틀리시면 안 되지만
그냥 일반 직무, 일반 기업들을 시험을 쓰신다면 맞춤법, 어려운 맞춤법은 다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몰라요. 그들도 모르고요. 조금 더 힘을 들이자면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지만 국어국문학과 출신들도 맞춤법 다 완벽하게 알지 않습니다. 조금 더 위안을 드릴까요? 약간의 자랑 겸, 자랑인데 재수없게 하는 게 아니라 위안을 드리려는 거예요. 저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1급을 2번 받았어요. 1급이 상위 1%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KBS 한국방송 사장상을 2번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글의 표준어 규정을 5번을 통째로 외웠어요. 그 정도까지 한글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요, 심지어 아까 말한 그런 깊은 글들 아니고 인스타, 블로그 이런 데 글을 하나 쓸 때도 꼭 최소 한두 번은 국어사전에서 맞춤법을 찾아봅니다. 사전에서 찾아봐요. 이런 저도 찾아서 쓰면은 국어를 전공하시거나 하시지 않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특히 자기소개서 같이 여러분의 꿈과 삶이 달린 문제에서는 더 잘 찾아보고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맞춤법은 그렇게 하시고요. 문제는 오타입니다. 오타가 나요. 띄어쓰기 틀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띄어쓰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너무 틀리지 말아야 할, 너무 당연한 오타들을 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많습니다. 저한테 자기소개서 갖고 오는 10명 중에 최소 5명 이상, 6, 7명은 꼭 제가 한두 개씩 오타를 발견해요. 그럼 되게 억울해합니다. 선생님 이거 한 5번 넘게 봤는데 5번을 넘게 봐도 오타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들, 그럼 어떻게 보면 오타가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또 얘기해 드릴게요. 다만 여기서는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자기소개서에는 오타가 있거나 쉬운 맞춤법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야 그게 국어적인 능력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이거는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자소서를 봤을 때 오타가 있으면요. 성의가 없다고 느껴져요. 얘가 우리 회사 그렇게 오고 싶지 않구나. 아니 그냥 대충 써가지고 냈구나.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회사라면 오타를 내지 않는 건 면접 때 최소한의 옷을 갖춰 입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타를 내는 건 물론 회사마다 요즘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면접 가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타는 정말 없게 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맞춤법이나 오타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냐면 그거 다 쓰신 다음에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자코리아 거 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 자체에 그런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한글, 워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쓰신 내용을 Ctrl+C, Ctrl+V 복사 붙여넣기를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에 하시면 검사해 줍니다. 아니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을 쓰시면 빨간 줄 그어지잖아요. 그 빨간 줄이 그어지면 내가 뭐가 틀렸구나 하면서 검색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빨간 줄이 없어질 때까지 한번 고쳐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쓴 글에 그 빨간 줄이 없게. 물론 사실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와 한글 및 워드 프로그램 교정기는 틀린 맞춤법을 전부 잡아내지 못합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사실인데요. 정답률이 100%가 되진 않아요. 근데 90%는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프로그램이 잡아내지 못하는 10%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걸 보는 사람들도 몰라요. 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하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고쳤을 수 있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글을 쓰셨으면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내가 문장에 틀린 것들을 조금 더 발견하기도 쉽고요. 눈으로 볼 때보다 문장의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네? 또는 문장이 너무 긴데? 내가 소리내서 읽는데 지금 굉장히 숨 가빠. 소리내서 읽다가 숨이 가쁘시면 문장이 길다는 거니까요. 고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눈으로만 보면요. 아까 제가 입사 담당자들이 자소서 이렇게 안 읽고 이렇게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읽어요. 눈으로 나 한 5번은 봤어. 5번은 이렇게 보면 당연히 디테일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리내서 읽으면 한 글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어보셔야만 합니다. 좀 더 추천하는 방법은요. 저는 다 쓰고 나서 소리내서 읽지 않고 이미 쓸 때부터 소리내서 읽으면 써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약간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쓸 때부터 좀 소리 내면서 써보고 그게 아니라면 나 이 방법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쓰시고 나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다음, 쓰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다시 봐야 한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자기가 정말 쓰고 막 5번 이상 봤대요. 심지어 막 10번씩 봤대요. 근데 오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소서를 썼어요. 다 썼어요. 그 긴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다 완성했습니다. 다 완성하고 나면 너무 뿌듯해요. 해방감. 아, 끝났어. 드디어 완성했어. 이때부터는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해방감으로도 눈이 안 들어오고요. 내가 보기엔 너무 예뻐요. 내가 완성시킨 자소서니까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한, 너무 소중한 나의 자소서.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허점이 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자소서를 쓰고 나시고요. 한 번 정도는 바로 한번 보시고 좀 쉬셨다가 약간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아니면 밥도 한 끼 드시고 와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를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마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근데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강사님 저 오타가 계속 있고 막 그래요 라고 하시는 마지막 방법은요. 자신이 없다면 주위에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해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방법도 되게 좋아요. 내 자기소개서인데 좀 민망한데? 라고 해도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주위 친구들한테 한번 이거 좀 읽어주겠어? 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남들의 눈은 되게 정확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 일은 안 보여요. 근데 남들 연애 상담은 되게 잘해주죠. 남들 일 딱 보면은 얘가 그때 이렇게 써야지 이게 보이는데 이게 막상 자기 일이 되면은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자기소개서를 주위에 봐달라고 하면요. 내용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한 오타, 맞춤법까지도 되게 잘 봐줘요. 그 다음 나 내용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자존심도 그렇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면 그냥 부탁하실 때 오타 없는지만 부탁해 봐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왜요?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부탁하시는 것도 좋아요. 한 번쯤이 아니라 사실은 쓰실 때마다 최소한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시고 취직을 하시고 꿈을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계속 좀 바꿔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보고 뭐가 문제가 있지 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계속 봐달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소서를 보게 하는 거, 그렇게 고치시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소서는 다 쓰시고 끝이 아니에요. 다 쓰시고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총 크게 3가지의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칙, kiss your sentence.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kiss your sentence, kiss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keep it short and simple.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쓰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원칙, 오레오였습니다. 오레오는 심지어 제가 어떻게까지 강조했죠? 1시간 가까이, 지금 한 50분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 잊으셔도 돼요. 안 돼요. 기억해주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다 잊는다고 하셔도 오레오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오레오 순서 뭐였죠? O, opinion, R, 그러니까 opinion 주장. 내가 이 글 또는 면접 답변하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내용 제일 먼저 쓰고 말하기.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이유, reason. 그리고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례, 근거, example. 다시 한번 내가 처음 강조했던 것, 처음 얘기했던 opinion. 단 마지막에 opinion을 다시 얘기할 땐 paraphrase, 문장을 조금 바꿔서 쓰고 말한다 라는 것까지. 오레오, 오레오, 오레오 강조합니다. 과자만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좋은 글을 위한 원칙 3번째, 고쳐쓰기. 쉬운 맞춤법 틀리시면 안 되고 오타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내서 읽거나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읽거나 주위 분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각각을 갖고 두세 시간씩 강의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었는데 좀 더 어떻게 하면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지 오레오를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면요. 카카오 브런치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네이버 블로그가 있다면 카카오는 브런치라는 포맷이 있는데요. 제가 그 브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글을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홍보하는 것 같지만 브런치는 여러분이 많이 구독을 하시고 많이 읽어주신다고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도 없고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을 글로 많이 좀 상세하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브런치 주소 저거 검색하셔서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제 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뭔가 보이는 거 있으시죠? 면접 답변 오레오만 기억하자. 그래서 오레오에 대해서 쭉 정리한 글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면접 글, 자기소개 등등 다양한 내용들 써놓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에서 제 글들 읽어보시고 나 자기소개서 봐줄 사람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하면은 여기 통해서 저한테 연락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그때 인터넷으로 봤는데 혹시 자기소개서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면 봐드리겠습니다. 봐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고 연락주세요. 우리의 삶이 말과 글을 바꿀 수 있듯 좋은 말과 글, 우리의 달라진 말과 글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말과 글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고 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보며 저는 지금까지 안광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